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3편이라고도 하고 3권이라고도 하는 8일 편 들어갑니다. 8일. 네, 8일. 글자 좀 처음 보죠. 네. 거기 주석, 네, 작은 서문 통 전편 말 2장 개논 예약지사 통 전편 말 2장 개논 예약지사 이렇게 됐죠. 범 26장 이 말은 모두 26문장이다 이런 뜻이고, 통 전편 말 2장 이 통이 동사 수로로서 통틀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앞에 편의 끝 두 장, 앞편의 끝 두 문장과 통틀어서 이 말입니다. 개 모두 논하였다 예약지사 예약의 일을 이렇게. 그래서 이 편집할 때 뭐 어떻게 편집했는지 잘 모르죠. 누가 어떤 그 뭐랄까 원칙으로 편집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행 이 논어를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주자가 주석을 달면서 요렇게 주석 엄청 많았어요. 아무튼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주자의 주석이 어떤 철학적 주석으로서 좀 새로 그걸 고주 신주 이런 말 쓰는데, 주자의 주석을 신주, 주자 이전에 풍과학적 주석을 고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주자가 주석 달면서 이제 이렇게 이게 주제가 예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3편 전체는 예와 악을 다루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주석을 달았을까? 또는 서문을 왜 이렇게 붙였을까를 우리는 좀 궁금해할 필요가 있어요. 궁금해하면 뭔가를 또 이렇게 얻게 되고, 안 궁금하면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죠? 내가 꼭 궁금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8일에서 우리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약간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호기심, 학문적 호기심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팔자는 많이 본 글자인데 이건 처음 보는 글자인데 이거 도대체 뭘까 하고 궁금해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공부가 시작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는 데 관심이 있고 이런 데 별 관심이 없더라고. 아니면 당장 내가 시험 보는 데 관심이 있지 이런 데는 관심 없고. 그죠?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 괜히 막 삼중당, 아까 문고 이야기 나왔지만 삼중당 문고 주머니 이렇게 넣어 다니는 애들은 관심이 달랐어. 근데 확실히 중학교 1학년 때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3학년쯤 되니까 이 성적에 시험에 관심 있는 애들과 진짜 이런 데 관심 있는 애들은 이제 지적 수준이 많이 달라져요. 이런 춤추는 줄의 숫자를 나타낸 글자예요. 줄, 댄스. 댄스의 열, 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참 중요한데, 춤추는 줄, 줄의 숫자. 그러니까 한 줄로 추냐, 두 줄로 추냐, 뭐 석 줄로 추냐 이런 그건 일이라. 그러면 8일이니까 8줄이다 이 말이죠. 요게 오늘 사실은 이제 이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좀 몇 가지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 우리가 요 8일이라고 하는데 뒤에 합쳐가지고 이제 무라고 원문에 무라고 나오죠. 춤출무. 그러면 8줄로 된 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이제 뭔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옛날에는 그 신에 대한 제의가 문화의 가장 그 총체적인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뭐 신의 어떤 그 이야기를 서사를 재현하는 연극을 한다든가 또는 굿을 한다든가, 그 우리는 바리대기나 바리대기 굿, 뭐 오구굿 이런 뭐
뭐야 소별랑, 대별랑, 그 제주, 성주본, 풀이 뭐 여러 온갖 종류의 다양한 장르 우리나라 굿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성주본, 풀이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서사적 구조를 가진 단일한 아니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장 형태여서 그렇지 사실은 연극적이야. 그 히랍에서는 그거를 고대 비극에서 축제를 할 때 예를 들어 디오니소스 축제든 아테네 축제든 이런 축제를 할 때 종합 예술이었다고. 그게 노래도 하고 공연도 하고 뭐 온갖 거 다 하고 그래가지고 그 어떤 책 보니까 1등 하면 비극 그때서 가지고 1등 하면 200번 무료 식사권 뭐 이런 게 상품이었다더라고. 네, 참 재밌죠. 네. 지금도 예를 들어 괜찮은 레스토랑에 200번 상품권이면 꽤 크지 않아? 네, 그죠. 예를 들면 그죠. 자, 그러니까 거기 이제 신의 어떤 이야기, 우리가 숭배하고자 하는 신의 이야기를 재현하는 구설하거나 히랍식으로 말하면 연극을 하거나 연극도 거기는 우리가 연극이라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제의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뭐 두 사람이 번갈아 이제 대사를 하거나 하다가 소포클레스 때가 세 사람이 나와서 훨씬 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지고 뭐 이런 비극에 대한 그런 극에 대한 그런 발전의 여려가 있는데 동양에서도 어쨌든 제의에서 중요한 여러 양식이 있는데 음악 그 다음에 춤 또 뭐 여러 가지 이게 종합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 팔일무라고 하는 걸 오늘날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참 대한민국이 그래서 정말 위대하고 위대하면서도 재미있으면서도 어이없기도 하면서 그런 건데 뭐냐면 이 팔일무의 원형이 한국에 남아 있었어요. 지금도 그 종묘나 또 성균관에서 석전제 지내죠. 봄, 가을로 성균관에서 석전제 지내고 또 종묘에서 임금 그 조선 왕실의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죠. 그때 여러 이제 제례 양식 순서 중에 뭐 국왕예고 애들 와가지고 춤추는 거 있죠. 그게 이제 팔일무 형태인데 춤은 두 가지 형태 있어요. 문무와 무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무는 아무래도 좀 동작이 좀 더 부드럽고 뭐 쥐고 있는 그 기물도 좀 다르고 무무는 굉장히 절도 있고 또 강하고 그러니까 문과 무 두 가지가 사회를 운영해가는 양대 힘이다 뭐 이런 것도 나타내기도 하고 자연의 어떤 힘이거든 음양론적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팔일무와 같은 이그 석전과 같은 이런 의식이 고려 때 이제 주자학이 도입되면서 아마 들어와 가지고 이제 조선이 정식으로 건국이 되면서 조선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이게 다듬어져 가지고 근대까지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일제 강점기 때 그게 이제 조선 왕실에서 하던 모든 의례가 이왕직이라고 하는 왕실 기구를 두고 거기에 예속되면서 약간 변질이 좀 있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예? 예, 그러니까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변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기본 골격은 유지했기 때문에 이제 내려왔는데 이게 이 대만이나 베트남이나 이 공자 사당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아마 이런 양식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원형에 가깝게 규모 있게 그 남아있는데 조선이 한국인 거죠. 그래도 중국에는 또 문화대혁명이라는 역사, 현대사의 어떤 정말 희비극을 거치면서 그게 다 망실돼 가지고 이제 공자 사당의 그 재래 복원을 뭐 성균관에 와서 뭐 배워서 가져갔다 하는 설도 있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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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거 보면 이제 팔일무 추억이 나와요. 근데 요 팔일무라고 하는 요 형태를 일단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은 이제 예라는 문제가 예와 악이라는 게 이제 대입되죠. 어쨌든 예라는 것인데 이 예라고 하는 거는 좀 쉽게 표현하자면 한 사회의 문화의 총체라는 뜻이에요. 총화. 그걸 어쨌든 세련되게 만드는 거. 문화라는 것 자체가 자연을 일궈낸 게 문화잖아요. 그
우리는 자연에 던져진 존재인데,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의 수준에 살면 그냥 자연에 적응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사람은 의식을 가지고 자연에서 자기의 의도에 맞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자기 삶을 표현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양식을 총칭이 예라고 해요. 그래서 요 예에 대해서 주자가 가장 철학적으로 정의를 내리기를 천리지 젊은 인사지 의치 이렇게 이게 아주 표준적인 저게 됐어요. 뭐지 정의 definition. 이 보면 천리 인사지요. 천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게 우리가 선험적으로 주어진 우리의 인간의 어떤 경험 세계를 넘어서서 더 선험적으로 또는 우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또 그게 천리, 그게 어떤 입법성, 이걸 천리라고 하고, 인사는 사람이 실제로 이제 행위를 통해 나타내는 모든 일들이 인사잖아요. 근데 그거를 젊은이라고 표현하고 의치라고 하는데, 절은 마디 절자인데 마디를 짓고 거기에 꾸밈을 하는 거예요. 마디를 지어서 꾸밈을 하는 거. 그게 젊은이라고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나와 아버지 부모의 관계는 일촌이죠. 그 다음에 나와 형제 관계는 이촌이에요. 왜냐? 한 마디, 두 마디. 그 다음에 아버지 형제 있죠. 하나, 둘, 셋이죠. 삼촌. 자, 그러면 사촌 이제 더 나가면 또 사촌 뭐 이렇게 좀 내려오겠죠. 또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자, 여기서 내가 어릴 때 국민학교 한 중학교까지 다닐 무렵까지도 70년대 후반 그때까지도 그 세배 드릴 때 설날 세배할 때 아버지 어머니한테 세배할 때는 문 밖에 나가서 절을 했어요. 그 마루에 나가서 아버지 어머니 앉아 계시는 방 나와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는 안 그래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도 뭐 하긴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문 밖에서. 그 재밌는 게 참 정택의 정서는 정말 참 좀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참 명문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질거가 심했던 건데 지금 이제 차종선이 이치혁 씨라고 나이가 보다는 조금 어리긴 한데 지금 그래도 정말 그 자기 어떤 숙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어쨌든 조상의 어떤 그런 오늘의 때 살려서 근데 이치혁 씨 가끔가다 이렇게 텔레비전 나오면 문 밖에서 이렇게 절하고 보면 지금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해요. 삼촌한테 안 그래요. 사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또 복을 입는 그게 얘가 제일 중요한 게 적용되는 영역은 역시 상례와 제례인데 상례 제례가 굉장히 촘촘하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례 할 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오복지친이라 해가지고 5등급으로 상복을 입어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예에 따라서 변형되면 예를 들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계신데 아버지 먼저 돌아가셨을 때 뭐 어떻게 복 입는지 뭐 이런 것들 세세하게 촘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마디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 꾸밈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예라는 거죠. 의칙은 마땅히 따라야 할 준칙 같은 거. 이게 이제 예다. 그래서 예라고 하는 거는 결국 문화의 총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가 잘 적용이 되고 예의 정신이 살아있고 또 예가 어떤 있는 게 얘가 그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 힘이 되면 그 사회는 문화적인 사회가 되는 거고 그게 그렇지 못하면 이제 야만스러운 사회가 되는 거죠. 그 물론 이제 뭐 문화가 상대적이기도 하고 또 예라고 하는 게 이제 다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세련됨, 문화적인 세련됨 이거는 있는 거거든요. 어디라도. 그렇다 사람은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 어쨌든 그 취하는 태도가 형성이 되잖아요. 뭐, 하여튼, 이제 생각은 다른 이야기인데, 이게 그, 이해라고 하는 거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뭐, 그 과한 예의 어떤 규정, 과도한 예의 그 행위, 이거는 도리어 우리한테 족쇄가 될 수 있지만, 얘를 완전히 부정한 사연이 있을 수가 없는. 얘가 만약에 그 없다면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죠. 투쟁밖에 없는. 심지어 싸워도 어떤 절차를 두잖아요. 그게 예라는 거지, 그런 게. 그런 게 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381편은 요 문제가 이제 주제를 이루는 담론인데, 일단 8일이라는 말을 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일단 다시 지난 그 주의 봉건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왕이 그 정점 제일 명목상 제일 주인이에요. 이게 천자라고 불렀는데, 천자라면 하늘의 아들, 하늘은 어떤 명목상의 모든 것의 총체적인 주인, 천자. 그리고 이 왕의 어떤 영역을 천하라고 한 나라가. 그 천하 안에 이제 여러 그 정치 행정 단위의 큰 단위 규모를 국이라고 불렀고, 이 국의 그 우두머리들을 제후라고 부르는데, 제후라고 하는 것은 여러 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등급에 따라서 공후, 백자남, 공작, 부작, 백작, 자작, 남작 이 5등급을 뒀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요 밑에 그 국을 형성하는 국이든 천하든 어쨌든 자기의 직할 영역 또는 정치체, 독립된 한 정치체를 구성하는 지방 단위를 가라고 불렀고, 이 가의 이제 그 소유주를 대부라고 불렀죠. 그러면 그래서 이 한문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용어를 맥락에 따라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신이라고 했을 때, 가신이라는 말이 가끔 쓰는데, 우리 뭐 동교동계 가신, 이 가신이라는 말이 대부를 가신이라고, 제후의 가신이라는 의미에서 대부를 부를 때도 있고, 대부의 밑에 있는 신하를 부를 때도 있어요. 어쨌든 가에 소속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요 가든 고기든 천하든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쨌든 나름대로 뭐 준독립적이든 독립적인 뭐 어쨌든 그래도 하나의 그 정체성을 갖다기보다도 독립된 행정 자기 어떤 그 영지의 영유권을 가진 영역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말하자면 범위예요. 근데 여기에 봉사하는 실제 실무적인 일을 맡은 사람들을 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생산자들을 민,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분이 사와 민의 사이에서 느슨하게 하여튼 가든 국이든 중심 다운타운 부르고 거기에 서 있는 이제 사람들의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그래요.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8.1무라는 맥락이 이제 문제가 된 경우가 뭐냐면, 원래 천자는 천자에게 허용되어 있는 예가 있어요. 예의 한계, 범위. 예를 들어서 뭐 차는 몇 cc 이상, 뭐 집은 몇 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8.1이라고 하는 거는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춤추는 사람의 숫자인데, 기본적으로 한 열이 8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래요.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그러면 이제 8줄, 한 줄, 두 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그럼 88이 64죠. 여기 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춤이었어요. 그러면 제후는 이제 6일무를 추는 거예요. 6. 그러면 6, 6이 36. 이제 대부는 이제 4, 4, 16. 4, 4, 16.
그러니까 그 선비는 2는 4 이렇게 사도 이제 춤을 출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런 설이 하나가 정설이고 좀 유력한 설이고 하나는 각 줄 수는 똑같고 춤추는 그 한 줄의 숫자는 똑같고 줄 수가 2개 줄어 내려가지고 역시 64. 그다음에 86이 48. 갑자기 무슨 구구단을 외쳐서 갑자기 소문을 구구단 8, 4, 32, 8, 16 이런 설이 하나 있어요. 네, 어쨌든 요거는 이제 춤추는 줄의 숫자인데 자 그럼 천자 제부 대부 사죠. 자 그러면 내가 어느 급이냐 이제 이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계시가 나왔는데 계시는 요 급이요 급. 근데 요 급에 있는 계시가 이 급의 그 예식을 사용을 한 거예요. 요즘 정치판 돌아가면 이런 비슷한 거 있죠. 자기가 무슨 마치 뭐인 양하고 행동하는 그런 게 비슷해. 근데 그게 있잖아요. 간복이야, 간복이. 간을 딱 봐. 그래가지고 호응 된다 하면 우르르 몰아보고 아니면 말고. 선생님 좀 너무 이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예. 저 관련해가지고 안 이런 질문이래. 어떤 질문이야? 좀 너무 큰 질문인가 싶어서 할까 말까 하다가 아니 어떤 질문? 그래서 알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래서 저 수신제가 치료평천할 때 저 순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제가를 예. 지혈통 가족만 아니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전혀 다른 그렇죠. 그러니까 규모가 커요. 일가를 이룬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민 생산자들은 사실 그냥 해당 사항 거의 노예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노예 수준에 예, 그거 진짜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름이 있는지도 몰라, 사는지도 몰라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가가 되면 그 우리가 지주 집안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 가문. 공토가 있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마피아도 패밀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피아에 소속된 사람이나 뭐 소속된 사람의 동생이나 이런 사람은 안 넣잖아. 그냥 자기 돈 벌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수신 제거할 때도 가의 규모가 사실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내가 월급 잘 받아가지고 뭐 처자식 잘 먹이면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 사실 크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네. 그 얘하고 악이 항상 같이 나오는데 왜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얘가 갖는 기능과 그 악이 갖는 기능이 상호 대립적이면서도 보완적이고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양자역학적인 개념이에요. 네? 양자역학적인 삼자역학인지 잘 모르지만 변증법적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그래서 예약이 늘 같이 그 뭐라고 할까 논의가 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예학론 자체가 굉장히 그 유학에서는 정말 중추를 이루고 있는 그런 논이에요. 그래서 좀 다음에 이제 조금 넘어가다 보면 이제 악이 뭔지. 예. 자 이제 일단 요 8일무 요 뒤에 3가작 똑같은 맥락이 이어지기 때문에 두 문장을 같이 한번 볼게요. 원래는 독립적으로 두 문장인데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서 내가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자 이위 계시하셔되 8일로 무어 정하니 시 가있냐온 숙 불가있냐리요. 공자 위 계시하셔되 8일로 무어 정하니 시 가있냐온 숙 불가있냐이리요. 공자 계시를 일하셔되 8일로 정에 무하니
이를 가히 참아하곤 무슨 것을 가히 참아 못하리요. 여기 한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삼가자 이옹철 이르니 자왈 상유 벽공연을 천자 목목을 해 쉬어 삼가지 당고 삼가자이 이옹철 이르니 자이왈 상유 벽공연을 천자 목목을 해 취여 삼가지 당고 삼가자이 옹으로서 철하더니 자이 가라샤대 상하나니 벽공연을 천자의 목목하염을 어찌 삼갓당에 취한고. 자, 이제 이게 같은 맥락인데 일단 8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계시도 두 번 나와가지고 어떤 존재인지 대충 알죠. 아까 대부 중에 하나. 그런데 삼가자라는 말이 처음 나와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이게 지금 같은 노나라의 노나라는 원래 공의 나라예요. 공후백자남 이 순서 중에 이제 이 말하자면 혈연 관계가 가깝고 그 주왕실과 혈연 관계가 가깝고 또 그 뭐라 그럴까 영향력 또는 뭐 어떤 말하자면 저 중국적 세계 질서 속에서 어떤 차지하는 맥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공작 후작 이렇게 나눠주게 됐는데 말하자면 종갓집 최씨 탐진 최씨 탐진 최씨의 그 종갓집 쭉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대종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끝발이 높잖아요. 근데 그런 것, 그 순서대로 공후백자는 이렇게 준 거야. 근데 노나라는 그 주공단에게 봉해진 나라이기 때문에 주공단이 성이 희씨야. 그 주나라 성씨가 희씨. 그래서 이 성 중에, 중국 성 중에 지금도 그 뭐야, 요 여자가 들어가는 성이 몇 개가 있는데 요 성은 되게 오래된 성들이에요. 이 요씨, 우리나라는 거의 없지만 희씨, 요씨, 뭐더라? 아무튼 몇 가지 있는데 지금도 많은데 이런 정시들은 되게 오래된 정시예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그 여성 혈통으로 아니면 뭐 우스개이긴 한데 남자는 지 새끼인지 몰라도 여자는 누구 새끼인지 안다 그러대. 그런 우스개. 그러니까 여자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안다. 누구의 아이. 그 남자가 누군지. 그 남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또 무책임 해석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이 여성 여자가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일찍부터 어떤 그 혈연이라는 게 생겨나는 의식이 생겨날 때부터 형성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래서 노나라는 공의 나라였고 그 이제 그 노나라가 이제 보면 뭐 공이 많아요. 해공, 은공, 환공, 장공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우리가 무슨 공 이렇게 붙이는 거는 시호예요. 죽은 뒤에 그 왕이 그 제후나 누가 죽은 뒤에 붙여준 건데 노나라 환공이 있어서 환공. 근데 환공이 이제 환공의 아들은 장공인 거예요. 장공 맞아. 장공으로 이어져요. 맏아들은 이제 장자상공으로. 근데 장공의 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황공의 다른 아들들. 요 아들들이 중선씨, 숙선씨, 계선씨 이렇게 이제 연결됐었어요. 그러니까 중선이란 말은 가운데 집 손자, 뭐 숙선은 셋째 집 손자 이런 뜻이야 말하자면. 계선씨 막내 집 손자 뭐 이런 뜻이야. 그 실제로 할아버지가 돼 보면 막집 손자, 둘째 집 손자 이 느낌이 다르다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나네. 근데 이제 요 중선 씨가 이 세 그 대부 중에서는 요거는 이제 제후잖아요. 요건 대부잖아요. 대부 중에서는 제일 이제 맞이래 가지고 여기 맹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맹선 씨가 된 거예요. 요 후손의 명자가 나왔다고 이제 보통 나중에 독립된 성이 됐다. 근데 우리가 조선 왕조 실록에도 보면 가끔 가다가 이 공방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공방전.
그러니까 옹주, 공주 음. 한테 선물 하나 주는 거야. 땅을. 아무튼 그가 뭐 예를 들어 이제 신한 앞바다에 무슨 섬하다가 누구 옹주의 시집지 창급이야. 그럼 이제 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산물을 이제 나라에도 물론 세금 일정 부분 바치고 또 일정 부분 또 옹준의 그 말한테 줘. 근데 요 착취가 엄청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너무 남발하지 말자. 이제 땅은 한정이 있는데 왕자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냐. 그럼 그 새끼들 주고 또 새끼들 자꾸 하면 옛날처럼 땅이 무한정이 있을 때 같으면 뭐 중국 무한정이 있을 때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노나라 황공의 세 아들의 그저 영지다 해가지고 요새 집안을 삼환이라고 불렀어요. 환씨들 아니 황공의 세 혈통일 때 삼환 이렇게. 그리고 요 삼환이 다른 말로 삼가라고. 그러니까 세 패밀리, 쓰리 패밀리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다른 가도 있겠지. 그러나 요 세 패밀리가 노나라를 구성하는 유력한 가문 중에 대표적 가문.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장을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공자위 계시하사되 요거는 공자가 계시에 대해 뭐라고 말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담론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서 공자가 계시에 대해 뭐라고 평가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무파일무어정 요게 이제 그 계시가 이런 행위를 했다는 사건 진술이에요, 그는 그죠? 8일 그러니까 계시가 그럼 여기서 말하자면 계시 8일 무어정으로 할 건지 공자위 계시가 논항으로서 외부 논항이고 내부 논항으로서 8일 무어정이라고 하는 공자의 말이 거기부터 연결되는 건지는 요 문장만 봐가지고 조금 쉽지 않은데 전통적으로는 어쨌든 위라는 말 자체가 그 직접 인용이 아니고 간접적 평이기 때문에 보통 계시까지가 공자가 계시에 대해 말한다라고 하는 외부 논항으로 보고 8일 무어정 여기 공자의 실제 말로 보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전승되어 온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8일 무어정 이렇게 요 문장이 하나가 이제 있는 거죠. 자, 8일 무어정 무가 춤추다라는 동사예요. 그죠? 춤추다. 어는 어디에라는 장소나 뭐 유래나 뭐 정은 이제 뜰뭐 뜻이죠. 자, 그러면 희가 있냐? 요거는 이제 계시가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 언니를 8일로 이렇게 했죠. 그렇다면 8일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말이잖아요. 수단. 근데 그 8일이라고 하는 춤 방식으로 뜰에서 춤을 추게 했다. 그럼 춤을 췄다는 거 계시가 직접 췄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한번에 좀 어려운데 춤추게 한 거죠. 쉽게 말하자면 이게 사역이냐 뭐 피동이냐 이렇게 따지기는 좀 애매하지만 내용상은 이제 계시의 주도하에 이제 그 자기 궁정의 뜰에서 자기 그 말하자면 사당의 뜰에서 팔물을 추게 했다 이거예요. 시가 있냐 숙불가 있냐 시는 지시사제 이것을 가인 숙은 누구 또는 이제 누구 숙자지만 여기서는 어느 이런 의미가 돼요. 이제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 대명사죠. 무엇을 물론 이게 누구라고 하면 누군들 못하겠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무엇을 이렇게 숙이 여기서는 마치 하처럼 쓰였다. 무엇 그죠? 무엇. 자 일단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불가인. 그럼 가인, 불가인이죠. 근데 가인 요것만 놓고 보면 인이 참다, 참을 인자라는 참다라고 하는 그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같은 거예요. 일종의 참다. 그런데 그러면 가가 들어가면 참을 수 있다가 되죠. 참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동사를 무슨 동사를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참고 하다 또는 참고서 하다. 참 그래 우리 이제 우리 언어는 참아하다 이렇게 되죠. 참아하다. 참아하다는 말은 이게 참 애매해. 우리가 참아하지 못한다, 미처 못한다 이런 의미로 뉘앙스가 되지만 참아하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는지 나 두껍게 전혀 양심의 가치가 안 받고. 끝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가 뭐라 그래도 막 그냥 그래 이 원래 인이 잔인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냥 막 그냥 나 두껍게 그냥 한다 그런 맥락이라는 게 그게 원래.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설은 좀 있어요. 이 참는다라는 의미로 볼 때는 이것을 참을 수 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이 행위를 참을 수 있다 하면 무엇인들 못 참겠냐라고 하는데 요것 때는 공자를 주체로 보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자가 내가 이렇게 보는데 요거는 좀 설득력이 조금 이제 전통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선호하는 많이 지지하는 설은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주자가 이렇게 주자의 집주설을 근거로 할 때는 이것을 이 계시가 막 해. 아무것도 아무 생각 없이 해. 그러니까 그러면 뭔 신들 못하겠냐? 무슨 짓인들 못하겠냐? 이런 것도 하는데 이해가 돼요? 어렵습니다. 그 뉘앙스가 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주체가 달라져 버려요. 이거는 계시를 주체를 했기 때문에 계시가 이런 짓도 하는 이 짓도 감히 하는데 뭔 짓인들 못하겠나? 임금 뭐 임금 목도 따겠다 말하자면 갑자기 임창정이가 생각. 임창정이 그 양아치 같은 연기 잘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내가 저 앞에서 빌고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참는다면 아니 이것도 참아한다면 참고서 한다면 말하자면 참아한다면 인정사정 없이 한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나. 그 임금도 갈아치울 수 있다. 지금 그 상황이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삼가들의 그 상황이. 근데 이제 공자를 만약에 주체로 본다면 내가 이걸 참아두고 본다면 뭐 세상 아무리 혼란해도 봐줄 수 있겠다. 문제 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그냥 넘겨버린다면 내가 뭔 짓인데 뭔들 못 참겠냐. 근데 이건 둘 다 맥락은 같은 맥락이에요. 너무 어이없다 지금. 공자가 생각하기에는 공자의 상식으로는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다. 지금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일단은 그렇게 문장상으로만 일단 이렇게 해석합시다. 그 다음에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다음에 삼가자. 자, 요 8일 무어종 요거는 살려놓고 보세요. 삼가자. 자, 요거 놓고 이옹철 이렇게 됐죠. 네. 삼가자 이옹철. 요거는 상황 설명이에요. 역시 외부의 어떤 상황 사건을 제시해 주는 그냥 설명이에요. 이옹철. 그 다음에 자활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평이 나온 거죠. 평가가 나온 거죠. 자, 내용은 이거, 자, 삼가자가, 이건 주어죠. 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좀 쉽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이를 옹을 썼다 이 말이 돼요. 그럼 그 뒤에 철도 역시 동사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약한 동사 목적어 형태고 이제 근데 어디에는 뭐 철 자체가 제사를 끝내다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목적어가 이 안에 녹아 있는 형태로 본 거예요. 목적어 자체를 두지를 따로 외현적인 목적을 두지 않고 우리 왜 철 그러면 거둔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철수, 철거 뭐 제사 지내고 그 하는 거 철상한다 그러죠. 예. 자, 그럼 요건 내용을 참가자가 옹을 써서 철했다 이 말이야. 근데 요거 보면 계시가 8일을 정해서 무했다. 명령이 똑같죠. 그러면 이 8일 무어정해야 안 되나? 그게 맞죠. 근데 여기서 어쨌든 8일로 무어정 해가지고 요거는 일을 굳이 안 넣었어요. 근데 요 경우는 참가자가 옹을 써서 철했다라고. 근데 이런 경우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장상으로는 유사하게 보이지만 보통 이가 들어가는 게 들어가면 정돈되지만 이렇게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를 같은 문형으로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봐서는 큰 차별은 없죠. 네. 왜냐하면 8일 만약에 8일 뭐 8일 그렇잖아요. 8일을 써서 무했다. 요 어정은 뭐 여기는 생략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뭐 삼가자 이용철업 묘해도 되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문장에서는 논어 본문의 텍스트에서는 그런 구별을 두지는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활 내용인데 상유 벽공 천자몽 뭐 요것만 인용한 말이에요. 공자가. 주석에는 보면 그게 옹시지사 그랬죠. 옹이라고 하는 편에 있는 말하자면 시의 어떤 시의 말이 잘 안 나오네. 본문을 인용한 거야. 그러니까 노랫말 인용한 거예요. 상류벽공 천자몽목 여기 옹이라고 하는 시에 들어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본문. 그러니까 그 옹으로 철할 때 그 옹이라는 시의 가사예요. 거기에 주석에 보면 옹은 주송 편명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경의 구조에 대해서 풍, 아, 송 설명드렸죠. 그 가운데 이제 주나라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때 썼던 음악을 주송 그랬는데 그 주송에 여러 편 중에 한 편이 옹이라는 편이 있었고 그 옹이라는 편에 들어있는 노랫말 중에 요 구절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시어라서 이 뭐 도치도 있고 뭐 생략도 있고 뭐 그래서 좀 보통 일반 문장으로 된 한문하고는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유벽공 상은 여기서는 돕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돕는 이는 벽공이로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이제 유는 원래 밧줄 뭐 그래서 유 썼는데 강유라는 뜻이에요. 강유. 별이 강, 별이 유, 뭐 이런 뜻으로 뭐 어떤 사물의 가장 그 바탕이 되는 본질이 되는 이런 걸 강 또는 유. 여기서는 어기사로 쓰였어요. 큰 뜻은 없고 그냥 어조사, 어기사 이렇게 써가지고 보통 시경에 유라는 글자가 나오면 큰 뜻은 없습니다. 그런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 있죠. 문왕편에 보면 주수구방이나 기명유신이라 한번 뭐 명치유신 뭐 시월유신 하면서 설명 드린 적 있죠. 기억이 안 나죠. 주수 이게 우리
우리가 얼마나 이데올로기 교육 시대에 살았는지 고등학교 1학년 한문책이 나왔다는 거죠. 고등학교 때. 청춘은 조국과 더불어 뭐 이런 거. 희곡을 6.25 전쟁이 터졌어. 그런 학도병으로 참전하는 마을의 청년이 학도병으로 가야겠다니까 뭐 박수 쳐주고 뭐 그런 내용이야. 근데 뭐든 그 자체는 뭐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만 뽑아가지고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거지. 이런 거. 이게 우리 국민학교 2학년 때 유신헌법이 발효됐거든요. 내가 나이가 대충 추적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2학년 때 유신헌법이 발효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유신헌법 하자고 막 데모하고 이랬다니까 우리가 구국의 유신이다. 새 역사를 창조하자 이러면서 장날마다 돌아다니면서 고래고래 구함을 주려고 2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국민학교 2학년짜리가 막 구국의 유신이다. 우리는 그냥 공부 안 하니까 즐거워가지고 그냥 소리 또 왠지 또 열받으면 고래고래 구하면 잘 지르잖아 애들이. 근데 그것도 유신이야. 유신. 한국적 민주주의 뭐 우리 땅에 뿌리박자 뭐 이런. 근데 여기에 그게 시경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주나라는 비록 옛 나라지만 주는 비록 오래된 나라지만 그 명이 새롭다. 여기서 유신. 그래서 유가 이런 식으로 그 뜻을 갖지 않고 어쨌든 그 어떤 뭐 어기야 어강들이 아우다롱들 이런 것처럼 뭐 위두어렁성 두어렁성 이런 것처럼 그냥 그 시의 어떤 글자 수를 맞추거나 또 뭐랄까 내용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리고 상유벽공 그러면 돕는 이는 벽공이로다 이 말이죠. 벽은 이 벽이라고 하는 글자는 여러 가지 그 글자로 쓰이지만 물리치다 뭐 이런 뜻도 있고 여기서 임금이라는 뜻을 썼어요. 임금벽. 그래가지고 왕정복고 있죠. 왕정복고는 왕의 정치를 그 민주정 뭐 이런 거에서 왕정으로 바꾸자 이게 왕정복고고 뭐야 저 쫓겨난 임금을 다시 세우자 이걸 뭐라 하냐 이걸 복벽이라 그래. 복벽. 복벽. 회복할 복자 쓰고 그 임금벽자 쓰고 복벽운동 복벽운동 한다. 복벽. 그래서 벽은 여기서 임금벽 이런 뜻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요 글자는 벽이나 피나 뭐 비나 이런 글자로 쓰이기 때문에 요 밑에 구슬옥이 들어가면 구슬벽 또 이 흑토가 들어가면 바람벽 또 뭐 여기 이제 문이 이렇게 들어가면 열벽 개벽하다 천지개벽 뭐 예, 열다 개벽하다. 그 다음에 책받침이라고 하는 여기 들어가면 피하다 또 뭐 여기 밑에 말씀원이 들어가면 비유하다 이런 식으로 이 글자가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발음하는 발성 구조를 볼 때 파열음이 되게 쉽게 나오는 소리죠. 입술 그 비읍 이것도 뭐 이런 것도 아마 그런 구조가 아닐까 느낌. 아무튼 그래서 요 글자 자체로는 많이 안 쓰이지만 발음으로 엄청 다양하게 쓰인다는 거. 요거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 넘죠. 그러니까 요거 말고도 많아요. 여기서 벽은 어쨌든 임금벽. 그래서 벽공, 그러면 임금들, 임금과 제후, 뭐 임금, 군주, 이런 영주. 그러니까 벽공은 천자의 그 지방 하위 저거예요. 그래서 천자가 제일 왕이잖아요. 그리고 또 천자가 제일 큰 집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주의 봉건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우리가 좀 굉장히 그래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큰 집, 작은 집 관계. 또 큰 집, 작은 집도 어느 문중이 있는 약간 집성촌의 이미지를 약간 익숙한 사람은 훨씬 쉽게 이해가 되는. 보면 한 지역에 어느 마을에 이제 그 혹시 홈플이라는 걸 보셨어요? 예. 홈플. 그러니까 예, 상령 최씨 그 효실이
효원이 뭐 주인공이 강실이 강모 뭐 이러나 약간 이제 근데 그 효원이가 시집 오면서 주인공이 아마 효원이 같아. 근데 그게 미완성이에요. 죽어가지고 최명희 씨가 죽어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야기가 흐지부지 끝나버렸어요. 마음대로 가다가 끝나버렸어요. 근데 거기 보면 소설적인 그 좀 뭐랄까 완성도는 많이 떨어져. 내가 봐서 그냥 좀 약간 이렇게 막 어수선하기도 하고 또 플롯 같은 게 단정하지도 않고 근데 읽을 거리는 되게 많고 또 나름대로 그 공을 들여서 참 정말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런 작품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의미 있는 그런 일인데 문화인류학적 정보가 엄청 다양하게 제시된다는 거 이것도 미덕이죠. 그리고 또 그 문화라는 게 대체로 전라도 북쪽 지역의 정서를 많이 담고 있는 원래 그게 뭐 설에 의하면 상명최 씨의 이야기를 가지고 모티브를 했던 설이 있더라고요. 혼불문화권. 혼불문화권. 아니 전주하는 마을에 네. 생각 최명희 씨. 그 이야기를 왜 했지? 쓸데없이. 뭐 천자, 편집자 건집. 근데 거기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강실이 그 집안, 그러니까 효원이가 시집을 간 그 중심된 마을 집안. 그 집안이 이제 중심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이제 강실이나 강모가 그 집안 그 언저리에 사는 드난살이 하고 뭐 또 일해주고 뭐 하는 거기 옹구네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옹구 엄마 토지에 이민하고 같은 이미지를 갖는 여자인데 아주 막 생존력만 있는 생존 의지만 있는 그런 사람. 그 마을 구성이 보면 이제 그 옛날 전통적인 농경 생산 양식을 갖춘 마을의 형태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심된 집안이 있고 그 집안에서도 제일 중심된 가문이 하나 있잖아요. 큰 집. 그리고 이제 작은 집, 뭐 약간 이렇게 몇 촌간에 이렇게 어울려 살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중심된 집안이 이렇게 영역을 차츰 넓혀가다가 이제 여기 수용이 생산력의 수용이 한계가 오면 일부가 이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힘을 이용해 가지고 도움을 받아 가지고 여기 가서 새로 개간하거나 개척을 해 가지고 또 영지를 넓혀 가죠. 그 고대 헬라 폴리스도 이런 식으로 식민을 우리가 식민지 그러면 일제 식민지 같은 그런 맥락이 아니라 개척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여기서도 천자는 말하자면 제일 큰 집, 그다음 벽공들은 그 한 지역의 큰 집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제를 지내게 되면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시제를 지내게 되면 나오잖아요. 대표 문중을 대표하는. 그럼 그게 이제 벽공인 거예요. 문중 대표. 문중의 대표, 어느 지역의 문중의 대표, 여기 벽공인 거죠. 천자는 대종선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그 제사 지낼 때 보면 이 재래 문화가 이렇게 되게 재밌어요. 이제 우리가 자꾸 막 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예수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말하진 않지.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죠? 뭐 네. 그래야 될 것 같아. 왜 공자는 뭐 죽어도 되고 예수는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보면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양식이 제일 처음에 이제 강신을 해요. 강신, 신을 부르고. 근데 이거를 사당이 있는 집의 경우는 참신을 먼저 한다고 그래요. 그 사당에 가서 이제 오늘 제사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걸 참신이라는데 보통 이제 사당이 없는 옛날에는 후대처럼 사당이 별로 없으니까 강신을 먼저 하고 참신을 한다 그러는데 사당이 있는 경우는 사당에 가서 먼저 참신하고 강신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약간 예법이라는 거는 약간 변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강신과 참신이라는 이게 말하는 일종의 그 뭐랄까
처음이 제사 지내는 첫 양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제사가 진행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초혼을 해요. 초혼. 그죠? 초혼. 그 처음으로 제사 그 잔을 드린다 해가지고 그 초혼. 잔을 부어놓고 독축을 하고 초혼을. 네, 초혼하고 하한 종문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술을 3잔을 올리는 게 예식인데 여기서 초혼관이 최고 높거든. 독축관은 이제 축을 읽고 그 초혼관이 제일 종설이라는 거예요. 제일 그날 끝발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이제 제사 지내는 권한이 누가 있냐, 누가 제주냐 하는 게 바로 그럼요. 그게 말하자면 사유재산의 가족과 사유재산의 기원인 거예요. 근데 어느 집단에서도 제사장이 제일 높잖아요. 제일 높았잖아요. 그래서 천자가 말하자면 제사장입니다. 목은 이제 목은 극하다, 화목하다, 뭐 어둡다, 뭐 이런. 이걸 신주를 모시는 방식이 그런데 우리는 신주 별로 구경을 못 해보잖아요. 보통 사가에서 그죠. 근데 종묘에는 뭐 그대로 이제 그 양식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신주를 모시냐면 제일 중앙에 태조를 모셔. 태조 제일 시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오른쪽 이게 우리가 이쪽으로 본다고 치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시조 묘가 있어.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뻗어가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 천자는 7묘, 제후는 5묘, 뭐 근데 이제 7묘라고 하면 태조묘를 제외하고 삼소삼목이 되죠. 이걸 소, 목 이렇게 표현하는데 소는 밝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 어둡다. 그러면 동쪽이거든요, 이쪽이. 밝은 쪽, 어두운 쪽 이런 뜻도 있고. 그러면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이 사이가 어떻게 되냐면 한 대가 건너게 돼요. 이런 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고안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이게 왜 그래 되냐면 그래서 이게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다니면 굉장히 아주 싸가지 없는 짓거렸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다니면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들을 손자를 안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 아버지하고 부자간의 겸상을 안 해요. 할아버지가 겸상하지. 네? 그래요. 몰라 안 그래요? 선생님 살던 동네. 네? 선생님 살던 동네가. 그럼 우리 동네만 그랬나? 아니 그 동네가 아마 많이 남아 있다. 내 어릴 때 내가 맞선자라 가지고 네. 맨날 상을 들고 가가지고 서너 살 때부터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상을 이렇게 갖다 문 앞까지 갖다 주셔. 그러면 상을 들고 이제 방에 들어가지고 아침 잡수 있어 이러면 이제 그 할배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뚜껑을 열고 그럴 때 이제 뭐 미리 코치를 하지. 너 요거는 절대 먹지 마. 뭐 이런 거. 아이고 애기. 네. 그럼 이제 할배가 주시잖아. 그럼 또 먹고 이거 절대 먹지 마. 뭐 이런.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할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손자는 같은 방도 쓰고 같이 자기도 하고 뭐 또 옛날 어른들은 노인들은 이제 이게 호흡기가 이제 약해지면 가래가 많이 나와요. 그 밤새도록 가래 뱉어놓은 그걸 타구라고 하는데 그거 청소하고 뭐.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조선간에 이렇게 그게 조상이 되는 거예요. 조상이. 근데 아들이 아버지가 아니면 자기 아들을 안고 다녔다. 아주 상스러운 짓거리를 못 배운.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이게 살아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관계. 부자 간의 관계는
이게 완전 투쟁과 경쟁과 뭐든 컴플렉스와 살아버리다 그래. 또 자식한테 정리 있지. 뭔가 하여튼 잘하면 엄청 좋아 보이고 못하면 막 엄청 또 미워 보이고 이래. 갈등이. 네, 갈등이. 근데 할아버지는 경쟁관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볼 때는 다 이쁘 보이잖아. 그죠? 이 자연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손자 나란히 앉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그 아버지한테 세배할 때는 문 밖에서 했다. 그래서 천자 몽목이란 말은 천자가 기분이 좋아요. 와서 막 쭉 그 작은 집 나와가지고 그 내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야. 그 행위가. 내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천자라는 권위가 혼자서 그 어린 왕자 보면 그런 장면 있잖아요. 어린 왕자가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왕의 별에 갔어. 임금별에. 그러니까 너가 오는 걸 허락하노라. 그래 뭐 웃기고 자빠졌네 이러다가 이제 그 왕자 가겠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래. 그래서 가겠어요. 막 고집을 피우고 그러니까 그러면 가는 걸 허락하노라. 허락은 무슨 허락이야. 지가 알아서 가는데. 그게 왕의 껍데기라고. 내 말하자면 권력이나 권위라고 하는 거는 뒷받침하는 사람이 없으면 빈 껍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자가 묵묵할 수 있는 거는 벽공들이 와서 제사를 도와야 묵묵한 거지. 그렇지. 아무리 큰 집이라도 작은 집 와서 제사 할 때 안 오면 그 집안은 그냥 망하는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제를 지낸다, 또는 조상 제사를 지낸다, 뭐 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제사 지낸다 하면 사돈에 사촌, 팔촌 와가지고 제사 지내면 이거는 이제 빛나는 집안이고 또 그 권위와 끝발이 있는 거고. 옛날에 그게 이제 혈연의 공동체가 가장 끈끈하고 힘이 있고 또 그러니까 옛날에는 투쟁과 경쟁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 한 지역 사회에 살아도 돌 던지고 싸워요 진짜 돌 던지고. 우리도 그랬어요. 2km 여기 이제 우리 마을이 있고 여기 이제 이웃 마을이 있어요. 같은 우리 1, 2, 1이었어. 괜히 1, 2는 기분 좋더라고. 1이보다. 근데 1이 이렇게 1이는 이렇게 오고 1이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는 막 같이 사이좋게 놀아. 뭐 놀다가 뭐 또 땅 따먹기도 하다가 뭐 그 수류탄 던진다고 한 놈이 그 옛날 도시락 그 떨그럭떨그럭 그런 게 있잖아요. 무사히 그 짐차가 지나가서 들 던졌어. 밑바닥에다. 그때 우리 맨날 그런 거 봤거든. 뭐 탱크 밑에 뭐 장렬히 어떤 이런 거만 맨날 방공도덕 보니까 얘가 갑자기 트럭이 지나가는데 도시락을 던지더라고. 그러니까 납작해지지 뭐 어떻게겠어요. 그럼 집에 가서 한번 엄청 얻어 터졌을 거야. 이런 식으로 놀다가 갈라지기 한 요만큼 얼마 정도 되면서부터 시비를 하기 시작해요. 뭐 하여튼 욕을 해. 뭐 패밀리 욕도 해. 뭐 너 집안 어땠다 뭐 그러다가 열받잖아요. 그러면 한 놈이 이제 돌 던져놓고 일른 도망가고 한 놈은 얼른 서로 돌 던지고 얼른 도망가 버리고 뭐 이래. 이게 옛날에는 농경사회에서 아주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투석전이 일종의 문화적인 의례였던 거야. 그 심한 데는 정말 심했대요. 강 건너 이쪽 마을과 저쪽 마을 사이에 그 투석전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그게 공동 그 생산, 공동 방어 구조였기 때문에 이 상무적인 걸 늘 유지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경 이 문화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우리는 정말 그 문화적으로 뭐 정말 살기가 좋은 사회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제사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체 의식을 구심점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게 발전하면 종교로 발전하는 것이죠. 더 보편성을 좀 더 띄면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기원을 그 뭐죠? 혈연에 대한 그 조상 숭배 그걸로 보죠. 그래서 이런 게 제일 발달했던 시기가 중국에서는 은나라 때.
그래서 매사에 점을 많이 쳤고 그 점친 기록이 갑골문. 천자 목목, 그 상류백공 천자 목목은 시경의 가사다, 시의 가사다. 그래서 해취어 삼가지당, 요게 공자의 평가하는 말이에요. 해취어 삼가, 요거 고는 뭐 우리말이고 해 취하다라는 동사죠. 네. 그 다음에 삼가지당, 요거는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구죠. 어느 어디에서 그럼 어찌 어떻게 또는 어찌 삼가의 사당에서 취하는가. 그러면 상류백공 천자 목목이 목적 절로 앞에 도치가 된 거죠. 해취 천자 목목 뭐 삼가지다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 상류백공 천자 목목이라고 하는 그 인용 구절이 사실은 목적 절 역할을 한 것이죠. 목적어 절을 또는 뭐라고 어쨌든 독립된 문장이긴 하지만 이것을 지금 인용한 이것을 예를 들어 지시사나 지시대명사를 이용해 가지고 하지 않고 앞에 그대로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해취어 삼가지당 해가지고 문장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문장이 좀 더 후기로 내려오면 지라고 하는 해취지 삼가지다 이런 식으로 그 지시 대명사를 한 번 더 써줄 텐데 여기는 그러진 않았죠. 이런 것들이 텍스트 크리틱이라고 해가지고 문서 비평 거기서는 이런 문장이 언제 어떤 게 더 앞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할 수 있는 텍스트 비평의 중요한 그 한 샘플일 수도 있어요. 일단 그 두 문장에 대해서는 읽어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공자위 계시하사대 8일로 무어정하니 시가 있냐 이온 숙 불가 있냐 이리요 삼가자 이옹철 이러니 자왈 상류백공이언을 천자 목목을 해취어 삼가지당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법적 설명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왜요? 왜 웃으세요? 자왈 인이 불인이면 열의 하이며 인이 불인이면 여악의 하요. 다시 한번 자왈 인이 불인이면 열의 하이며 인이 불인이면 여악의 하. 자 그러셔되 사람이요 인치 아니하면 예에 어찌하며 사람이요 인치 아니하면 악에 어찌하리요. 이 문장이 되게 재미있는 문장인데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이런 구조인데 인, 불인 요거죠. 이가 들어가고 여기 이제 주어죠. 사람이 불인하다. 사람이 불인하다. 근데 요 맥락이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제 문법적으로는 여기 뭐 가정의 그 역할을 하는 종속절이다 뭐 이렇게 문법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문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전 한문의 문장 속에서 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이 되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굉장히 효과적인데 특히 이게 병렬이라든가 뭐 이런 데도 많이 쓰이고 문장을 병렬로 나열하죠. 그러니까 동사 구조끼리 그 용언끼리 계속 이를 통해 가지고 나열해 가지고 이제 문장을 이렇게 말하자면 확산하거나 또 의미를 부과하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가만 보면 불인하다라고 하는 수로적 의미가 있잖아요. 서술적인 어질자. 그러면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과학적으로, 말문과학적으로 볼 때는. 뭐냐면, 사람이다.
어질지 않다. 이런 맥락이 됩니다. 그 사람이지만 어질지 않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 왜냐하면 그 언해에도 사람이요 인치 아니하면 이렇게 했잖아요. 언해. 요 말이 굉장히 지금 사람이 어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니고 사람이요 인치 않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인해하다라는 게 전제되거나 아니면 또는 요구가 되거나 하는 맥락이 요 안에서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언해에 따른다면. 그러면 사람이오 인치 아니하다 이 말은 사람이고서 인치 아니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인해야 되는데. 인해야 하는데 예, 인해하지 않다. 인하지 않는 그래서 지금 그 그런.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더군다나 이런 그 의문사를 대동해 가지고 이런 패턴을 가지면 가정 종속절이 다 이렇게 이제 문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어가 되고 수어가 되죠. 그럼 사람이 어질지 않으면. 근데 이걸 이제 전통적으로 해석해도 역시 말이 되죠. 어떤 의미에서는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우리한테 더 잘 와닿죠. 그러면 얘는 뭐 하겠는가? 사람이 어질지 않다면, 사람이면서 어질지 않다면 얘가 있어봐야 뭐 하겠냐? 얘를 가지고 뭐 하겠냐? 의미죠. 그러면 인이 불인이면 악이 하고 여기서 얘와 악이 지금 나란히 이제 대비되어 가지고 열거가 됐는데 그렇다면 얘든 악이든 전제는 정신은 뭐라는 거예요? 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요청되는 인이라고 하는 정신이 예와 악을 통해 나타나고 또 예와 악을 우리가 잘 이렇게 재현하고 익히고 함으로써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요청되는 인이 드러난다. 그 인이 드러나는 통로가 예와 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건가라는 이런 문장, 이런 이제 본질적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 이는 이제 인간다움이라고 이제 해석하면 훨씬 포괄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 뭐 인도 초기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을 했어요. 뭐 비네벌런스, 뭐 체러티, 뭐 이런 다양한 영어 맥락 속에서 인을 해석을 하다가 요새는 그냥 마치 이데아 이런 것처럼 중국 그 한어 발음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둘 다 요거는 웨이드 웨이드식이라고 해요. 맥퀸 라이샤워식도 있고 웨이드식도 있고 한어 병음식도 있고 그런데 요거 보통 웨이드식 같아요. 요거는 이제 한어 병음식인데 우리가 이 중국 사람들이 늘 우리한테 진짜 좀 자존심 상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 자기 발음을 익히기 위해서 발음 기호를 영어를 빌려야 된다는 거야. 영어 알파벳을. 물론 이제 그 대만 사람들은 주음부호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된 약간 그 한자 비슷한데 한자 같지는 않은 독특한 하여튼 기호를 가지고 주음부호라고 부호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한자 배우기 전에 주음부호를 먼저 배워야 돼요. 이런 참 읽을 수 있는 불쌍한. 예를 들어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A, B, C, D 있으면 A 이걸 먼저 배워야 되는 거야. A를 배우는 게 아니고. 이런 의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가면 이런 것부터 배워. B, P, M, B, P 이런 것부터 배워. for 이거부터 배워. 이거부터 배워. 이거부터.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배워 애들한테 자 이거 뭐야 뭐 빠바 이게 이제 아버지를 바바라 그러거든.
어떻게 쓰더라? 이게 잘못 마마 이렇게 써놓고 여기 뭐야 그러면 마마 읽잖아요. 근데 요게 요 글자야 이제 이렇게 배운 거야. 글따로 소리따로 가. 아. 글따로 소리따로 하는 게. 그래서 요걸 먼저 배워가지고 완전히 이제 잘 나오면 그때 요 글자를 배워. 그럼 우리 글자는 우리는 나란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냥 읽으면 돼. 그래서 한국에 오는 그 외국 애들이, 젊은 애들이 한국 요즘 잘 나간다며 우리 한국 놀러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그 이제 공항에서 이제 뭐 한국 여행 가이드 이런 거 보니까 뭐 알파벳 나왔네. 뭐 이렇게 내리면 읽을 수 있어. 머리면 조금만 이렇게 한 세 자리 쓰면 되면 누구라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이런 데 대해서 엄청 열받겠죠. 우리 보면 오죽하면 진짜 노신이 그렇다든가 한자가 망해야 중국이 산다고. 근데 일본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은 글자에 한해서는 한국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뭐 실시간 되겠지. 기계가 워낙 발달하면. 그 일본 그 인터넷이나 핸드폰 채팅한 거 보니까 영어 스펠로 써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일본이 영어로 치고 뭔가를 변화시켜줘. 일본은 또 더 어려워. 차라리 중국어는 그래도 그중에 하나 찾으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쓰지를 못해. 읽기는 읽는데 쓰지를 못해. 이게 심각하대요 지금 중국이. 그래가지고 우리도 왜 읽기는 읽는데 잘 못 쓰는 게 많잖아요. 한자. 근데 이제 찾다 보니까 더 심해져 버린 거예요. 참 조선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다. 엉뚱한 이야기가 됐긴 하지만 자왈 이니 불인이면 열의 하이며 이니 불이면 여악의 하오. 자, 그 다음에 또 인방이 문 예지본한데 자왈 대제라 문이여 예 여기 사야론 영검이요 상이 여기 이하론 영척이니라. 인방이 문 예지본한데 자왈 대제라 문이여 예 여기 사야론 영검이요 상이 여기 이하론 영척이니라. 인방이 예의 본을 묻자온데 자 이 가라샤대 크다 물음이여 예의 그 사험으로 더불어론 차라리 검할지요 상이 그 이험으로 더불어론 차라리 척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기억해 둘 만한 것이 뒤에 문형이 나온 문형 문형 일단 먼저 기본부터 인방은 이제 공자의 제자죠. 네, 모나라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예의 근본을 물었다. 예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야, 이런 물음이 이제 이런 물음이 왜 나오냐면 이제 얘가 번세하고 막 얘가 좀 복잡하고 또 얘가 좀 까다롭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하다가 우리가 왜 이 짓 하고 있지 하고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짓을 해야지 하고 이런 의문에서 이제 학문이 출발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니라. 그래서 자왈 대제문 이런 거 대제문 이게 이제 도치가 일어났다고 보기 쉽죠. 저는 이게 어떤 감탄형 어기사로 많이 쓰이는 거 뭐 하도다 하다 뭐 그래서 제가 형용사 더하기 제하면 그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애제라, 뭐 통제라, 뭐 비제라, 쾌제라, 뭐 우리가 쾌제를 불렀다 하는 이 쾌제, 희제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대제가 대하다, 크다, 대단하다, 위대하다, 좋다 뭐 이런 뜻이죠. 물음이 이렇게 도치가 일어났죠. 너의 물음은 좋은 물음이다 이 말인데 말하자면 정치법으로 쓰면 물음이 대단하다, 물음이 좋은 물음이 좋다 뭐 이렇게. 근데 도치를 해가지고 위대하다. 응? 도치할 정도로 좋았어. 아니 이거는 이제 수사적으로
그 수사적으로 중요하거나 강조할 거를 앞에 내세울 수가 있죠. 우리말은 물론 뒤에 오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언어에서는 이제 강조하거나 또 이런 것들을 앞에 내세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 임팩트를 먼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문형이 그 우리가 왜 이해해도 한문에서 참 한문의 수사적 표현에서 이 아주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영 여기 A 영 B 그러니까 우리가 A, B 이런 걸 쓸 수밖에 없다니까 여기 값 0, B, 을 이러면 뭔가 뻑뻑하죠 갑자기 뻑뻑한 느낌이 안 나요? 갑이라고 하느니 차라리 의리라. 아니면 여기가 여기 나. 영비 와 이러면 또 이것도 이상하잖아. 참 AB 우리도 이미 상당히 들어간다. 아무튼 A 하느니 차라리 B 한다 이 말이죠.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요 문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A에다가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약간 가언적인 거 선택지 되는 거 0에 자기가 선택할 거. 자 그러면 얘라면 사 하느니 검한다 이 말이죠. 야는 뭐 어기를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 들어갔다고 보고 얘의 경우라면 사 하느니 검할 거다. 0은 차라리예요. 차라리 하면 뭐 막 강력하게 떠오르는 뭐 없어요. 차라리. 창밖의 여자 생각 안 나요? 조용. 차라리 그대의 흰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해라. 차라리. 그러니까 이 영이 그런 뜻이야. 알겠죠? 강력하게 알겠죠? 네. 네. 앞으로 영 나오면 창밖의 여자를 그것만 생각해. 네. 그러니까 얘는 사치하느니 차라리 검소할 것이요. 상예는 이라고 하면 여기서 매끄럽게 잘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막 매끄럽게 물 흐르듯이 그 절차를 상예가 되게 까다롭고 복잡하거든. 아유 엄청 복잡해요. 그리고 또 상예 잘못하면 흉도 제일 흉거리야. 아무개 집에 글쎄 뭐 뭘 어땠다더라 막 이렇게 동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뭐 평토제 뭐 반원제 졸곡제 뭐 이게 되게 복잡해요. 사무제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순서를 어겼다 또는 잘못했다 뭐 명정이 잘못됐다 이러면 막 두고두고 씹혀 동네에서.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잘하는 거 그걸 일하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예학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상예 비교 뭐 이러면서 이제 사례 편남 이러면서 관원상제에 대한 이제 예들을 특별히 많이 있다는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상예. 예. 그래서 상이 여기 이하는 영척이니라. 척은 슬퍼하다. 여기서는 그런 뜻이에요. 친척이라고 할 때도 이 척자 쓰는데 여기서는 슬퍼하다. 그러면 상의 경우는 잘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차라리 슬퍼해라. 이게 본질이다. 예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예의 근본을 모르는데 상까지 들어갔는데 왜 상을 들어갔냐면 상은 예의 하위 단위이긴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예와 상을 마치 대등한 것처럼 해놨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예가 상위 단위이긴 해도 사람들이 일상에서 예를 대부분 사람들이 일상에서 예를 가장 접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상예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마치 대등한 것처럼 이제 제시한 거 아닐까 싶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예는 검소해야 된다. 그게 본질이다. 상은 슬퍼하는 게 본질이다. 그러니까 어떤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본질로. 그 본질 직관이 그래서 중요하다. 본질.
본질로 돌아가야 돼. 인방이 문 예지분한데 자왈 대제라문이여 예 여기 사야론 영검이요 상이 여기 이하론 영척입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너무 빨리 넘어가진 않죠. 네. 네. 너무 늦게 잡소리가 많아가지고 자왈 이적지유군이 불려 제하지 무야입니다. 요거 망인데 여기서 무라고 읽으라고 또 되어 있죠. 예. 이적지유군이 불려 제하지 무야니라. 자, 이 가라사대 이적의 군이 이심이 제하의 업산이 같지 아니하니라. 요거는 조금 옛날부터 논란이 좀 있는 그 문장이었어요. 이적과 제하를 일단 대비했죠. 이적은 바로 바바리안, 바르바로이, 그 이적은 이제 이민족, 오랑캐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하는 중국을 뜻하는데 여기서 제하 그래가지고 중국을 구성하는 여러 단위 이런 뜻으로 제하 그랬죠. 그럼 이적과 제하. 이적의 군주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는 무군, 제하에는 무군. 그럼 이게 불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뭐뭐만 못하다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왜 갑자기 자신 없는 표정? 백문 불여일견. 말 못하다. To see is to believe. Seeing is believing. 그거밖에 몰라. 전문종합 영어 1 명사편에. 그 백문 불여일견 그러면 백문은 불여 뭐뭐만 못하다 일견만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똑같잖아. 이적의 요구는 제하의 무금만 못하다. 그죠? 그러면 이 말의 맥락은 글자 그대로 보면 문장상으로 이게 맞죠. 이적의 군주가 있는 것이 제하에 없는 것만 못하다. 근데 여기서 지가 왜 들어갔을까요? 제하지 무야엔 제하에 없는 것, 또 이적의 군주가 있는 것, 제하에 군주가 없는 것 이 말인 텐데 왜 그랬을까요? 뭔 의미가 있어요? 네? 그 이게 이제 아까 전에도 간혹 나오긴 했는데 이적의 군주가 없는 것 우리가 이 은혜로도 보면 이적의 군주가 없는 것이 제하의 업산이 같지 아니하니라 이래 되죠. 은혜 그래 되죠. 그럼 앞에 게 주절 뒤에 게 수러절 술부 주부 술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한 덩어리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문법적으로는 독립성을 약하게 만든다 그런 뜻인데 이적의 군주가 있다고 해버리면 독립된 문장이 돼버리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독립된 한 문장이 아니고 뒤에 술부를 대동할 겁니다라는 표시로 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적과 군 사이. 몇 번 나왔던. 예, 이런 문장이 몇 번 나왔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용어를 몰라도 또 문법적인 그걸 잘 몰라도 그냥 한 덩어리를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를 뭉쳐가지고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불어의 수수께끼인데 보통 그냥 문형 그대로만 보면 이적의 군주가 있는 것이 제하에 없는 것만 못하다니까 이적의 군주 아무리 있어봐야 그러니까 이적은 야만이고 야만 이건 문명이에요. 문명. 일시적으로 공자가 당시를 개탄했다는 뜻이라고 봐. 일시적으로 하극상이 일어나가지고 군주가 있긴 있지만 유명무실해져 버렸어. 그 뭐지 전지현이하고 남자 이름 배우
어디 못된 여자친구. 못된 여자친구. 내 여자친구 소개합니다. 아닌데 제목이 영화에 있었는데 깡패 같은 그녀 아닌데 차태현 거기 전지현 깡패 같은 그녀 아이고 무슨 뭔 그녀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 그 보이지 않는 사람 노래 나온 거요? 몰라 아니, 그는 아니. 영화는 못 봤어요. 영화는 예. 아니 그 주제가 예. 뭔 그녀인데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그게 엽기적인 그- 엽기적인 건데 그게 그 중국어로 영화 제목이 야만적 여우 야만적 여우 아이 응. 여우 여자친구 여우 야만적 야만적인 여자친구 뭔가 안 맞지 엽기적인 거하고 느낌이 다른 엽기하고 야만은 아닌데 좀 다른데 진짜 엽기적인데 자 그러니까 야만과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만이 아무리 꼴을 갖춰도 문명만 못하다 지금 그래서 문명에 대한 우월감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문명 사회가 야만에 비교될 만큼 그 질서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현실 개탄 이렇게 본다는 게 이제 공자의 어떤 맥락 속에 그렇게 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자라는 의미로 봤다고 하는 게 한 가지 설이 일반적인 설이. 또 한 가지는 같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적의 군주가 있는 것이 그 제하에 없는 것만 같지 않다. 없는 것만 못하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적의 군주가 있는 게 그래도 낫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너무 위에 지금 계속 예.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예. 이제 아마도 음. 제 생각에는 앞에 이적? 예. 이적은 약간 애가 없는 예. 갖춰지지 않다 예. 생각했을 뒤에는 예. 중국의 뭔가 그 예. 나라들은 애가 예. 갖춰진 나라라고 생각이 되면 예. 왕이 없더라도 중국이 더 낫다 이런 말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적의 앞에- 군주가 있어도 제하에 없는 것만 못하다라는 게 한 그게 가지가 더 있고, 맞을 것 같아요. 예, 그게 한 가지가 있고, 이적의 군주가 있는 것이 제하에 없는 것과 같지는 않다. 예. 그러니까 이적에도 군주가 있는데 제하에 군주가 없다니 이런 제하 그 이제 중국에는 군주다운 군주가 없다니라고 개탄하는 걸로 본다는 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없다는 게 진짜 없다는 뜻이 아닌데 라고 봤다는 등 뭐 이러는데 글쎄요. 그 이적의 군주가 있으니까 제하에 없는 것과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적에도 군주가 있는 게 그래도 낫다 이렇게 보는 거라. 근데 두 가지 경우 어떤 경우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제 당시 중국이 문명국을 자처하면서도 실제 문명다운 상황이 많이 훼손돼 버렸다는 것에 대한 개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전통적으로는 공자가 그래도 야만을 찬양할 리는 없다 해가지고 없는 것만 못하다 뭐 이렇게 이제 본다고 합니다. 공자가 있던 시절이 좀 그랬던가요? 근데 공자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는 후대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문화 우월주의였는지 모르겠어. 내용 맥락 봐가지고 그 당시는 그래도 상당히 좀 느슨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 그리고
공자도 상당히 현실감도 있고 또 아주 오소독스하게 뭘 주장하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 사활 이적지 요군이 부려져야지 모양이니라. 한 5분쯤 남았는데 예, 질문을 하고 넘어갈까요? 질문으로 될까요? 나머지 시간. 다음 내용이 조금 길어가지고 왜 상을 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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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상은 이제 네. 그 돌아가시는 분에 대한 예, 얘기가 주로 그렇죠. 네. 그렇게 네. 크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그 다른 모든 문화적 규범이나 양식 중에서 죽음에 대한 게 제일 어느 문화라도 또는 유기적인 생명체로서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떤 그 기능 흐름 말하자면 기능 이 기틀 이게 있는 게 유기고 없는 게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이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야. 죽음이라는. 그 우리가 예를 들어 그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산에 가서 놀다가 토끼나 뭐 꿩이 죽은 걸 봐요. 죽어 있는 걸. 그럴 때 보면 딱 만져보면 차갑고 또 막 이렇게 우리 쫓아다니고 잡으러 다닐 때는 그렇게 쏜살같이 막 하고 막 이랬는데 막상 죽어 있는 걸 딱 만져봤을 때 그 느낌 굉장히 막 약간 그래. 예, 그 경지. 그러니까 아까까지 팔팔 다니다가 돌 한 대 탁 맞더니 딱 쓰러지더니 가만히 있어 버리는 거야. 그때 그게 유럽에서도 왜 데카르트까지도 그 인간 기계론 나오고 뭐 이럴 때 뭐 그 물질적인 그 실체와 정신적 실체가 어디서 만나는가가 뭐 송과산에서 만난다는 이런 해부학이 발달하잖아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고기 덩어리 같은 말하자면 고기 덩어리인데 이게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근데 어느 순간 죽어버려요. 아니 그게 정지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계속 썩어가고 금방 부패해버리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느낀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가까이 하고 내가 어제까지 방금 전까지도 나와 교감을 했던 존재가 갑자기 뭔 사건이 나면서 움직이지도 않고 꼼짝도 안 하고 차츰차츰 부패해버리고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그 어떤 그 실존적인 물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기억이 만약에 인간이 기억력이 없다면 금방 망각해 버리겠지만 까마귀만 해도 엄청 그 자기 동료의 죽음에 오래 기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까마귀. 그래서 까마귀를 해코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해코지 했어요. 그럼 몇 달이 지나간 뒤에도 그 사람은 막 경계하고 좀 심지어 가면 쓰고 가도 안 돼. 예. 옷 다른 거 바꿔 입고 가도 안 돼. 아주 기민하게. 뭐 코끼리, 상어, 뭐 이런 돌고래 뭐 이런 것들은 약간 그래도 어쨌든 지각이 발달한 것은 그 동료가 죽었던 자리 또는 동료에게 죽음을 초래한 어떤 물건이나 장소나 어떤 존재나 이런 것에 대한 기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의식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양식화된 게 이제 상리죠. 그러니까 상리를 어떻게 치르냐는 뭐 문화에 따라 다르지만 정신은 똑같아요. 그 20세기 때까지 만주 지역에서는 실제로 어떤 부족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이제 도저히 저기 없어. 노동력도 없고, 이제 살아 있으면 아버지도 더 괴로워. 완전 그 요즘은 연명치료 막 요양 이런 것 때문에 마지못해 못 죽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차라리 죽어버리면 본인도 편하고, 뭐, 가족도 사실은 편한 거죠.
그 그레고르 잠자 그 변신 그처럼.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지민고 본인도 살아있는 게 나라야만 부식과도 그런 장면 나오고 일부러 이름을 끼고 소개드렸죠. 나라야만 부식고 영화 또 못 들은 척. 이놈의 기억이 오래전 같은 그렇죠. 이 영화 정말 꼭 볼만한 영화예요. 일본 영화인데 문화 인류학에 관련된 코드가 엄청 많아요. 네. 네, 꼭 한번 보세요. 이거 내가 강주 써봐. 그때 호남신학다는데 그때 비디오 방이라는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광주에게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 그래서 내가 뭘 볼까 하다가 제일 막 그 뭐야 자극적이가지고 봤는데 너무나 중요한 영화였어요. 꼭 한번 보세요. 근데 거기서도 그래 이제 그 자기 이거 한데 그래가 만주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야. 있으면 부족의 존속의 위해가 되거든요. 도망 못 가는 그 노인이 있어. 그 저기 쳐들어와. 아니면 뭐 이동을 해야 되는데 못해. 그러면 짐덩어리야, 짐덩어리.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욕되고 가족들한테는 무한한 부담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아버지 곰이 되고 싶으세요? 호랑이가 되고 싶으세요? 묻느냐고. 예를 들어 나도 곰이 되고 싶다 그러면 곰 가죽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나무에 달아가지고 활로 탁 하는데 그 한 번에 깨끗하게 죽이는 사람이 효자라. 네. 빗맞이 가는 게 그럼 곧쓸 것이. 아, 그럼. 근데 차마 바들바들 떨 거 아니에요. 아버지 네.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면 방법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르지만 중요한 거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죽음을 장식하고 또 죽음을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 요즘 그 뭐지 안락사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어느 나라도 상해가 가장 원초적이고 또 보수적이고 또 근본적이고 그런 문화가 되죠. 시간은 끝났죠? 네. 네.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일단 그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